오늘 여러분들하고 드릴 내용은 악성 림프종이고, 제가 이제 전체적인 병의 개요를 말씀드리고, 각 질환별 치료나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들으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마 처음에 림프종이라고 얘기를 들으시면 상당히 낯서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이 이게 암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는 제가 그냥 림프종이라고 써놨지만 원래 이름은 악성 림프종입니다. 그래서 그 림프종은 불행하게도 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 림프종은 림프구에서 생기는 암인데, 이 림프구에서 생기는 암이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그다음에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혈액은 다 마찬가지로 골수에서 처음에 만들어지는데, 이 골수에서 미성숙 상태, 그러니까 아주 어린 상태의 림프가 나와서 이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공격해야 될, 즉 남의 세포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침입을 해온 건지 아니면 자기 몸인지를 구별하는, 적과 알을 구별해야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그것이 이제 성숙이라고 그러죠. 이런 성숙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이것이 우리가 공격해야 될, 면역세포가 제거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건데, 이때 림프가 B세포의 경우에는 림프절에서 이런 교육을 받게 되고, T세포의 경우는 흉선이라고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심장 앞쪽에 이 가슴뼈 뒤쪽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세포의 경우에는 특정한 면역 글로불린을 만드는 단계까지 이제 완전히 성숙이 끝나면 우리가 그걸 형질세포라고 부르는데, 그때가 이제 형질세포에서 암이 발생하면 다발성 골수종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아주 어린 림프구에서부터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성숙하는 단계에 림프구에서 생기는 것이 림프종입니다. 악성 림프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화의 맨 끝에 교육이 다 끝나서 형질세포가 단 다음에는 다발성 골수종이 생기죠. 그래서 이 림프종이 어떤 경우는 상당히 백혈병하고 가깝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상당히 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림프종의 분류를 보면 6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얼마나 백혈병하고 비슷하고 백혈병 같이 행동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전혀 다르게 그냥 염증 정도의 아주 순한 그런 경과를 겪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치료를 정하거나 아니면 특히 치료의 강도나 치료 기간이나 이런 걸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고요. 현재는 60위까지가 넘고,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분류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호지킨 림프종과 비호지킨 림프종이죠. 그래서 여기 비호지킨 림프종의 이 B자는 이 아닐 B자입니다. 그래서 호지킨 림프종이 있고 호지킨 림프종이 아닌 림프종이 있고, 호지킨 림프종은 대개 한 10%쯤 되고 젊은 분들에서만 생기는 병이고요. 완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비해서 비호지킨 림프종은 전체 연령에 걸쳐서 고루 발생하고 예후가 호지킨 림프종보다는 좀 불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호지킨 림프종에는 B세포에서 발생하는 B세포 림프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T세포와 NK세포에서 발생하는 TNK세포 림프종이 있죠. 일반적으로 B세포 림프종이 TNK세포 림프종에 비해서는 예후가 조금 더 좋은 편에 속하고, 이 TNK 림프종은 분류가 많지만 균상 시육종 외에는 일반적으로 예후가 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치료를 결정하거나 할 때 이런 60여 가지를 놓고 치료 방침을 정하려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임상에서는, 즉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진료할 때는 좀 더 단순한 분류를 사용하는데, 공격형 림프종, 영어로 이제 어그레시브 림포마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연형이라고도 하고 저등도라고 하고 이런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죠. 공격형 림프종은
여러분 제일 많은 거대 미만성 비세포 림프종, DLBCL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부분의 T세포나 NK세포 림프종은 여기에 속합니다. 이 공격형 림프종들은 되게 치료를 안 했을 때 예측되는 수명이 1년 미만이고요. 대신에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상당한 수의 환자분들이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하면, 지연형 림프종은 상당히 오랜 동안 무증상으로 병을 가지고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연형 림프종은 치료를 시작을 안 하더라도 10년 생존율이 뭐 한 50% 이상 상회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신에 이제 나쁜 점은 지연형 림프종의 대부분은 반복적으로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형 림프종이 제일 많은 거는 소위 말하는 마지널 존, 즉 변연부 림프종이라든지 아니면 소포성 림프종, 여포성 림프종이라고 하는 거에 여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T세포 림프종 중에 지연형 림프종은 균상 치육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나눠보면 수술은 이제 병변을 이렇게 크게 도려내는 건데, 실제로 이런 림프종은 혈액암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어떤 우리가 병변이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1기나 2기 이런 조기 병변을 가진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눈에 생긴 말티 림프종이나 이런 경우는 방사선 치료만 가지고도 완출이 상당히 높고요. 일반적으로는 항암 치료가 림프종 치료에 가장 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BR 요법이라든지 RCVP라든지 RCHOP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항암 요법이 되겠죠. 이제 요즘에 들어서는 면역 치료제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관문 억제제라는 것들이 있죠. 특히 뭐 키투르다라든지 옵티보라든지 이런 이제 관문 억제제들은 우리 면역 세포들은 기본적으로 암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암세포들이 얕기 때문에 이 T세포, 우리가 또는 NK세포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주로 이제 T세포가 이 암세포를 인지했을 때 이렇게 딱 처음에 두 세포가 만난 다음에 얘가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이제 시그널을 주고받는데, 관문이라면 이런 시그널을 주고받을 때 나는 니네 편이다 이런 사인을 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잘 알려진 게 PD1, 뭐 PDL1 이런 것들이고, 이런 옵티보나 키투르다가 특히 호지킨 림프종이나 아니면 NK세포 림프종에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CAR-T 치료는 이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아직 국내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지만 이제 특히 비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DLBCL의 경우에 탁월한 성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국내에서도 좋은 소식이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적 치료제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크게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당구항체가 있습니다. 당구항체는 우리가 공격하고 싶은 항원에 대해서 이 결합하는 항체를 다량으로 생산해내는 건데,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여러분 리툭시맵입니다. 리툭시맵. 그래서 R찹 요법 할 때 R이 바로 리툭시맵이고요. BR 할 때 R도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량제라는 거는 암세포들이 보통 우리 정상적인 세포로 하면 이게 암세포 세포가 증식을 할 건지 말지가 밖에서 너는 이제 자라라 아니면 너는 그만 자라라 이렇게 사인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암세포로 바뀌면 이런 스위치가 고장나서 자라라는 신호가 없어도 계속 증식하기 때문에 계속 자라는 거죠. 기량제는 이런 잘못된 스위치를 꺼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예가 인브루비카가 이거에 해당하고, 많은 기량제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그런 거죠. 이제 각각의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들으실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게 아마 여러분들이 잘 궁금하실 텐데 먼저 치료를 시작했을 때 그러면 시기는 어떻게 하실 건가?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먹지 말아야 될 거가 뭐가 있고 많이 먹어야 될 거 뭐가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특별히 많이 드시거나 덜 먹어야 될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잘 나눠서 섭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그 시기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 날 걸 먹지 말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실 텐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항암, 특히 그냥 항암 화학요법 중에 특히 이제 알찹을 예를 들면 백혈구가 항암제를 맞고 나면 대개 그 한 일주일째쯤에 한 8일, 9일 때 그때 이제 호중구가 제일 낮아서 아마 바닥에 도달하는데 이때는 그 우리 몸에서 세균에 상당히 약한 기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대개는 이제 다른 그 외부에서 오는 균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균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좋다고 권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이제 항암요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익히지 않은 음식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음식을 드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육류 많이 섭취하셔도 괜찮고 기름진 것도 괜찮고 가끔은 그 인스턴트는 뭐 피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 가족분들 중에 누가 항암 화학요법 받을 때 입맛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 그저 입맛에 맞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게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뭐 이거 드시지 마세요. 이거 못 먹게요. 이거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골고루 잘 드실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에 있어서는 무리를 하면 안 되느냐? 그 대개는 이게 이제 항암 화학요법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로 체력이 떨어지거나 처질 때는 본인이 몸이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서 말리시지 않아도 그 운동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은 그 적절한 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치료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 이제 요즘에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누워 계신 기간이 오래되면 말이죠. 그 근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달리. 그래서 치료는 잘 끝났는데 나중에 휠체어 타고 잘 못 구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치료 중에도 적절한 운동하시고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체력을 유지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의 경우는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그 직장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를 권하는 편이고요. 그 이유는 이 림프종이라는 게 적정한 기간 동안에 치료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완치가 돼서 많은 분들이 생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치료 기간 중에 너무 직장을 오래 떠나 있으면 복직하거나 다시 복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직장 생활을 그냥 하시길 원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직장 생활하는데 특히 이제 탈모가 되고 나면 그 주변에 특히 이제 그 대민 누구를 만나거나 이럴 경우에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주위에서 양해만 좀 있으면 직장 생활은 계속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치료 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기는 특별한 건 없고요. 가급적이면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요즘에 들어서 그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면역력을 올리는 식품이 있느냐, 이거 먹으면 더 좋아지느냐. 사실 꼭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고기, 육류, 곡류, 그 다음에 과일, 야채 이런 걸 골고루 드셔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시는 것이 더 좋고요. 특별히 뭐 밀가루는 안 된다. 이거는 편견입니다. 또 고기 종류는 안 된다. 그것도 좋지 않고요. 지방도 드셔도 되고 이걸 꼭 많이 먹어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런 건 없으니까
골고루 식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항상 운동을 적절하게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항암요법 이제 항암제 치료 끝나고 이 완치가 돼서 오랜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 특히 촤이나 알촤 받으실 때 있는 빨간 약들이 심장 근육에 손상을 좀 오기 때문에 특히 요새 이제 치료 후기에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이 더 나이가 드셨을 때 운동 부족이나 이런 과도한 비만이나 이런 게 있으면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당뇨가 오시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운동 적절히 하시고 몸매 잘 유지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여러분 치료가 끝나면 여러분한테 행복하실 수 있는 기간이 요즘 들어서는 30년, 40년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운동 게을리하시지 말고 적절하게 탄력 있는 몸매 유지하시는 게 보기에도 좋지만 여러분 건강에도 좋습니다. 직장도요. 가급적 빨리 직장으로 돌아가시는 게 권장드리고 너무 이렇게 직장에서 오랜 동안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치료 끝나고 남은 후에 생활이 행복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복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림프종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완치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젊은 환자분들, 특히 호지킨 림프종 같은 경우는 이게 치료 끝난 후에 결혼하고 출산에 대한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호지킨 림프종 같은 경우는 20대 때 되게 병을 앓기 때문에 병이 완치된 후에 남은 인생이 6, 70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끝난 후에 마음에 드는 사람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 결혼도 하게 되고 출산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ABVD, 특히 호지키네스나 ABVD는 거의 불임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거나 출산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알참요법도 불임이 항암요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개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제가 치료했던 많은 환자분들이 지금 항암 치료 후에 엄마가 되거나 아빠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산과 결혼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림프종은 두려운 병이긴 하지만 완치되면 긴 생애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움츠러들지 말고 건강하게 활기찬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결혼 경우는 많이 깨져요. 특히 이제 치료 끝나고 나서 양쪽 부모님들 중에 특히 이제 배우자가 되실 부모님들은 되게 반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뜻이 있으면 잘 가정을 이루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또 내가 혹시 불임이 됐을까봐 움츠려들거나 이러실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가족력은요, 또 유전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이게 유전되는 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을 앓았다고 해서 혹시 내 애가 결혼해서 출산했을 때, 또 결혼해서 아기가 생겼을 때 얘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꺼리시는 분이 있을 텐데 유전되는 병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가족들 중에 이렇게 좀 여러 명이 있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가족들이라는 거는 유전적인 것뿐 아니라 시기서부터 생활 환경 이게 다 공유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에 대한 거는 그렇게 염두에 두시지 않고 가족력이 꼭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염두에 두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런 병을 앓고 나서도 당당하게 사회에서 생활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까 모두의 잠깐 림프종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각각의 치료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들으실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치료 중이나 치료 후에 제일 중요한 건 고른 시기와 적절한 운동, 그 다음에 빨리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림프종은
완치될 수 있는 병이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병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받았기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치료 후에도 당당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김원석입니다. 저희가 매년 여러분들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그 여러분들 궁금하신 데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또 림프종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미팅을 해왔었는데, 올해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직접 만나 뵙지 못해서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그 림프종 전체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좀 들으실 거고, 그 다음에 주로 비세포 림프종에 대한 내용을 좀 들으실 겁니다. 그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응답 시간에도 여러분 자유롭게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같이 하신 분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지금 그 아산병원의 윤덕형 교수님 같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길병원의 우리 유쾌한 교수님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나중에 질문하시면 다 친절하게 잘 답변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의 윤덕현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아마 또 지금 유튜브에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환우분들 중에는 이제 실제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치료를 마치고 이제 이후에 생활하시면서도 궁금하신 점이 또 많으셔서 또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짧은 강의로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환우분들 또 가족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비호지킨 림프종 중에서 비세포 림프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원석 교수님께서 워낙 앞에 소개를 잘 해주셔서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림프종이라는 병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제 혈액세포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세포로 이제 분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분화하는 단계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혈액암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림프구라고 하는 이제 혈액세포가 분화하는 과정에 이제 이상이 생겨서 암이 되는 것이 림프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말씀드린 것처럼 림프종이 한 가지 병이 아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호지킨 림프종과 아닐비자를 써서 이외의 림프종.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95%의 환자분들은 비호지킨 림프종이고, 근데 사실 또 이제 이 림프구라고 하는 거는 기능에 따라서 항체를 주로 만드는 B세포가 있고, 또 나쁜 세포를 죽이는 기능을 하는 T세포 또는 NK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래되는 세포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B세포 림프종, T세포 또는 NK세포 림프종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또 어느 단계에서 이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비세포 림프종 또는 미성숙한 비세포 림프종, T세포 림프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원석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림프종 중에는 좀 성질이 급한 경우가 있고요. 또 사실 심지어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건강검진을 하다가 발견이 되는 아주 천천히 자라는 림프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세포 림프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이제 영어로 이제 쭉 써 있는데요. 이 비세포 비림프구라는 것도 이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성숙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 있는 세포가 림프종으로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림프종, 백혈병, 다발골수종 이제 이런 것으로 병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최신의 세계보건기구의 림프종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줄이 하나하나가 하나의 병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부 종류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100가지에 가까운 이제 세부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이 B세포 림프종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만큼이 T세포, NK세포 림프종이고, 이 아래쪽이 이제 호지킨 림프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정확한 좋은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무슨 병인지를 잘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림프종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하는 게 사실 어떤 경우에는 좀 쉬운 경우도 있지만 또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조금 되풀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병원 업무과에서 뭐 특수 검사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특수 검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질이 급한 병이냐, 그렇지 않은 병이냐, 또 병이 한두 군데만 있느냐, 아니면 여러 군데에 걸쳐서 퍼져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접근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치료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항암제 치료가 되겠습니다. 공격형 림프종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자라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결국 이제 병이 많이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진단이 되면 먼저 이제 병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이제 바로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1차 항암제 치료를 하고 많은 경우에는 다행히 환우분들이 바라는 것처럼, 저희가 바라는 것처럼 병이 없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없어지는 걸 우리가 관해라고 하고, 또 관해를 얻은 이후에 재발을 하지 않으면 아주 완치가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일부 환자분들은 1차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일단 관해를 얻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의 종류나 특성, 또 환자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2차 항암제 치료를 시행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가주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자가주혈모세포 이식, 이제 주혈모세포 이식은 크게 자가와 동종, 자가는 내 몸에 있는 세포를 이용하는 거고, 동종은 이제 다른 사람의 혈액을 이용해서 이제 이식을 받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공히 먼저 이제 전처치 항암요법을 하고, 이후에 세포를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기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공격형 비세포 림프종의 치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격형에도 이제 유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B세포가 있고 이제 T세포가 있습니다.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율을 굳이 따지자면은 B세포 림프종의 경우가 완치가 되는 환자분들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또 T세포, 그래도 다행스럽게 T세포 림프종보다는 B세포 림프종이 조금 더 흔한 편이고요. B세포 림프종의 예후가 왜 더 좋으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이런 B세포 림프종은 CD20이라고 하는 항원을 암세포의 표면에 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에 주로 발현이 되는 이런 표적을 대상으로 하는, 아까 김원석 교수님 말씀 주신 단구 항체 치료제로 이제 리투키맵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B세포에만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T세포 림프종에는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요법 중에 R-CHOP, BR이라고 할 때 이제 그 R이
이 리투시맵이 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R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 이제 같은 말인데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영어 DLBCL을 번역한 말이기 때문에 이제 용어가 혼재하는 거고요. 대략 한 100명 중에 40명에서 45명 정도 림프종 환자 중에서요. 이 정도는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으로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종류고 대표적인 공격형 림프종이고요. 대략 한 3분 중에 2분 정도는 완치가 됩니다. 1차 치료요법은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항암제, 촤압이라는 요법에 말씀드린 리투시맵을 같이 사용하는 이런 R-촤압이라는 요법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3명 중에 2명은 완치가 되는데 왜 1명은 완치가 안 될까요? 사실은 아직 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병으로 진단을 하지만 계속 저희가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중에 조금 다른 특성이 있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환자분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조금 전에는 공격형 림프종의 대표 질환인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연형 림프종의 대표격인 이제 소포 림프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포 림프종도 이제 영어로 이제 폴리큘러 림포마라고 하는 영문을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채팅창에도 많이 써주셨던데 뭐 소포 림프종이라고도 저희가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여포 림프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서구에서는 이제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 다음으로 가장 흔한 병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10년 전에 통계를 봤을 때는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이제 이 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한데 서구화가 되면서 소포 림프종의 빈도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죠. 이게 림프종이라는 병으로 진단이 됐는데 그러면 완치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병은 이제 우리가 조절하는 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조금 답답하죠. 그래서 이 병은 우리가 뿌리를 완전히 뽑기는 조금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많은 경우에 저희가 치료를 하면 조절이 잘 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림프절 외 변연부 림프종, 말트 림포마, 말트 림프종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병이 이 림프절의 변연부 림프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지연형 림프종이고요. 이제 이거는 위내시경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약간 궤양이 있고 이쪽 부분은 색깔이 좀 이런 부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위에 생기는 말트 림프종은 헬리코박터 균하고 연관이 있어서 많은 경우에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항생제 치료를 하면은 완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말트 림프종이 반드시 위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 조금 독특한 장기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뭐 눈꺼풀에 생긴다든지 또 뭐 소장에 생긴다든지 뭐 갑상선에 생기기도 하고요. 또 폐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의 특성 때문에 이제 고강도 항암 치료를 저희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궤양이 심했는데 이제 제균 치료, 항생제를 드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깨끗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투세포 림프종 또는 뭐 멘틀세포 림프종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성질은 공격형 림프종과 지연형 림프종의 중간 정도 되는데 이제 치료 경과는 공격형 림프종에 가깝습니다. 위나 대장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거 지금 대장 내시경한 건데요. 이렇게 볼록볼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에 침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게 이 병도 치료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조금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까 김원석 교수님 말씀 주신 이제 길항제의 대표격인 임브루비카라는 이제 입으로 먹는 치료제가 또 2차 치료제로 국내에서 지금 급여가 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이런 치료제도 이제 국내에서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버킨 림프종은 가장 대표적인 공격형 림프종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암제, 두 번째,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뭐 항암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차 항암요법에서 첫 번째 맞는 항암제 치료를 잘 견디면 사실 좋은 치료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병이 굉장히 성질이 급하게 오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항암제 치료하면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조금 많아서 처음에는 입원이 길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데 처음에 고비를 잘 넘기면 완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유쾌한 교수님께서 이제 T세포 림프종에 대해서도 말씀 주실 거고요. 또 다음 주에 아마 이제 호지킨 림프종에 대한 강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 저희가 복합 항암화학요법이 주된 치료였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물론 이제 이런 치료에서 잘 완치가 되는 분들은 정말 다행이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 이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병에 따라서 새로운 항체 치료제, 말씀드린 임브루비카, 또 신벤다 같은 항암제, 새로운 항암제, 또 다발고르스종에서 많이 쓴 면역 조절제인 레블리미드, 세포의 사멸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또 길항제, 이런 여러 가지 신약들이 계속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지킨 림프종의 경우에도 몇 가지 이제 새로운 약들이 나왔고요. B세포 림프종 말씀드린 대로 또 T세포 림프종도 비교적 새로운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면역관문 억제제 조금 전에 이제 김원석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고요. 근데 이제 모든 림프종에 잘 듣는 건 아니고 이제 호지킨 림프종 또 NKT 세포 림프종에서는 좋은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입니다. 또 면역 세포를 유전자 조작을 해서 암 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이제 CAR-T 세포 치료, 또 아까 말씀드린 리투크시맵이라는 이제 그 항체 치료제는 그냥 암세포에 가서 붙기만 하지만 암세포와 면역세포를 동시에 잡아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이중항체 치료제,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환자 한 분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젊은 환자분이셨는데요. 4기 소포 림프종이셨고 1차 항암제 치료하시고 관해를 얻었지만 이제 유지 치료를 하는 도중에 병이 다시 나빠졌고요. 이제 이 과정은 사실 제가 치료를 처음에는 받지는 않았었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해 주셨는데 2차 치료를 항암제를 받으셨는데 이제 관해가 또 들어갔지만 또 금방 나빠지고 또 그 다음 치료도 들어갔지만 또 나빠지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연구, 임상신약 치료를 위해서 저희 병원으로 오셨었고, 이제 지금 이쪽에 이쪽이 이제 얼굴 쪽이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큰 혹이 있었어요. 이렇게 재면 한 8cm 정도 되는 큰 혹이 이제 이 이마의 옆쪽에 있었는데, 이제 이 이중항체 치료제 받은 다음에 이제 흔적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건 페트 검사입니다. 페트 검사 이제 머리 부분이고 양쪽 팔이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고, 이 부분에서 이건 방광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쪽이 이제 오른쪽인데 오른쪽에 이렇게 큰 혹이 있었고 겨드랑이에도 혹이 있었고 여러 군데 병이 있었는데 치료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싹 없어졌죠. 지금 여기서 보이는 까만 것들은 다 정상 장기입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도 깨끗해졌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임상 연구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선입견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의 임상 연구는 실제로는 환자분들이 가장 최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임상 연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치료도 다르고 또 치료에 대한 반응 경과도 다양하지만 물론 저희들도 환자분의 완치가 목표입니다. 그게 저희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거기로 도달하는 길이 항상 쉬운 건 아니죠. 비교적 수월하게 항암제를 잘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또 사실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책으로 보고 또 해외 학회에서 더 좋은 치료가 나왔다는 것을 듣고 환자분들에게 직접 적용해드리고 싶지만 최근에 나오는 치료제들은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 또 국내 허가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최신 치료를 환자분들에게 저희가 사용하는 게 또 현실에서는 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가장 최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로 신약 임상 연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열린 마음가짐으로 좀 한번 혹시라도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이 말씀 주시면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이제 파트 사진인데요. 왼쪽은 치료 전이고 오른쪽은 치료한 다음이고. 그래서 이런 거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정상인가요? 물어보시는데 이제 이거는 심장이고 콩팥이고 소변이 내려오고 방광이고 이제 이런 건 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시청하시는 환우분들 중에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이제 치료를 시작을 앞두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의 유쾌한입니다.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시기고 또 환우분들은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라도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또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비호지킨 T세포 림프종에 대한 내용이고요. 먼저 제일 최근 통계인 2017년도 우리나라 암 발생자 순위를 보면요. 암 발생자 수는 전체 23만 명이었는데 림프종 환자는 1년 동안 총 5천 명 정도가 발생해서 약 11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암종입니다. 림프종은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크게는 이 B세포 림프종, T나 NK세포 림프종, 그리고 호즈킨 림프종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T세포 림프종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한 타입은 말초 T세포 림프종 상쇄불명형이라고 하는 타입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림프절 외에 NK T세포 림프종이 두 번째. 그 밖에는 혈관 면역모구 T세포 림프종, 역형성 큰세포 림프종, 피부 T세포 림프종과 같은 질환들이 차지하고 있고 한 4% 정도를 굉장히 이제 드문 질환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1993년도 이후에 2012년도까지 이제 20년의 시간 동안 전체 림프계 악성 종양, 림프구성 백혈병, 림프종, 다발골수종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치료 성적이 계속 향상돼서 좋아졌고요. 그거는 호즈킨 림프종이나 B세포 림프종의 대표격인 광범위 큰 B세포 림프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프가 위로 갈수록 이제 생존율이 좋아지는 건데요. T세포 림프종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한 말초 T세포 림프종이나 두 번째로 흔한 림프절 외 NK T세포 림프종 비강형 모두 그래프가 보면 이렇게 엉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존율이 2012년까지도 크게 그 전에 비해서 아주 뚜렷하게 좋아지지는 않았다. 그 이후에 자료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저희가 실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경험을 해보면은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뚜렷하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림프종은 아까 윤덕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림프종들이 있고 특히 T세포 림프종과 같은 경우는 자세히 나누면 20가지가 넘지만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한 10개 정도의 림프종으로 구분을 해서 환자분들을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성숙한 T세포에서 생기는 T림프모구 백혈병 림프종이 있고요. 그리고 성숙한 T세포나 NK세포에서 생기는 다음과 같은
질환들이 있어서 어느 쪽에 속하는지 이런 타입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앞선 부분은 앞에서 운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T세포 그리고 NK세포 림프종도 뭐 B세포나 다른 림프종과 마찬가지로 림프절을 침범하는 형태가 있고, 그리고 림프절 말고 다른 장기들을 주로 침범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림프절을 주로 침범하는 질환들은 말초 T세포 림프종, 상세 불명형, 그리고 혈관 면역모구 T세포 림프종, 역형성 큰세포 림프종들이 주로 림프절을 침범을 하지만 그 밖에 다른 장기를 침범을 물론 할 수가 있고요. 림프절 이외의 다른 장기를 침범하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강을 침범하는 림프절의 NK T세포 림프종, 피부를 침범하는 피부 T세포 림프종, 그리고 소장을 침범하는 장병증 관련 T세포 림프종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주변에 있는 림프절들을 침범을 할 수가 있습니다. T세포 림프종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림프종도 마찬가지지만 림프절 외에 다른 장기 침범이 빈번하고요. 그리고 앱스테인 바바이러스, 그리고 HTLV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와 연관된 질환들이 있습니다. 혈관 면역 모세포 림프종과 같은 경우에는 자가면역 용혈빈혈이나 혈소판 감소증을 일으키는 그런 자가면역 합병증들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B세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열이라든가 비장비대, 혈구 감소증, 그리고 이제 골수 검사에서 본인의 조직구가 본인의 혈구 세포들을 잡아먹고 있는 소견인 혈구 탐식 소견을 보이는 혈구 탐식 증후군이 상대적으로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T세포 림프종의 일반적인 치료로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처음에 촤압요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네 가지 항암제, 세 가지 항암제와 스테로이드를 병합한 촤압요법을 현재 30년 정도 계속 사용해 오고 있고요. B세포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이 촤압요법에다가 아까 들으신 위툭시맙과 같은 B세포를 특이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표적 항암제가 있어서 위툭시맙이 사용된 이후에 생존율이 크게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T세포는 T세포 특이 표적 치료제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이 생존율이 크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촤압요법에 어떤 항암제를 더해서 이 치료 강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에토포사이드라고 하는 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촤압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촤압에 이 에토포사이드를 더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촤압요법이라는 뼈대 위에 다른 신약들을 병합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임상시험들을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치료에서 완전 관해가 획득된 이후에는 경과 관찰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관해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고용량 항암 치료를 잘 견딜 수 있는 환자들은 고용량 항암요법을 하고 이후에 자가조혈모 이식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재발하는 환자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시스플라틴 기반의 항암 치료를 한다거나 젠시스타딘 기반의 구제 항암요법을 한다거나 최근에 이제 브렌톡시맙과 같은 표적 항암제들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 아형별로 저희가 살펴보면요, 림프절의 NKT세포 림프종 비강형이라고 하는 주로 이제 앱스테인 바바이러스 때문에 생기고 비강 쪽을 침범하는 질환이고요. 서구에는 굉장히 드물고 한국, 중국, 일본이나 동남아 같은 동아시아 계열을 많이 침범을 하게 되고요. 비강에서부터 생겨서 이 비인두 쪽으로, 입 천장 쪽으로 주로 병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구멍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강이나 비인두를 침범을 하고 있고, 경부 림프절, 목 주위의 림프절만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국소변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를 시행을 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 비강이나 경부 림프절 이외에 피부를 침범한다든가 전신에 있는 림프절, 아니면 장과 같은 다른 장기들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진행병기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 화학요법을 하게 되고, 관해가 획득이 되면 이후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림프절의 NKT세포 림프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우인자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나이가 많은 경우, 병기가 진행된 경우, 그리고 경부 림프절이 아닌 원격 림프절을 침범한 경우, 코를 침범하는 게 아니라 장이라든가 피부라든가 다른 장기를 침범한 경우, 그리고 혈액에서 앱스테인 바바이러스 DNA가 검출이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예후가 안 좋을 것으로, 치료 성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소변기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암 방사선을 동시 치료를 하고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서 현재는 모두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 후에 항암요법을 하고 있고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이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 이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기가 진행됐을 때는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MTX라든가 특히 L-아스파라기네이즈라고 하는 항암제를 포함한 스마일이나 아스파메텍스, 비들 이런 병합 치료들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관해가 이루어지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자가 이식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젬스타빈을 이용한 항암제들이 효과적인 것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주셨었는데요. 이렇게 재발한 NK T세포 림프종과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림프종과는 달리 이 면역관문 억제제들이 잘 듣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시는 거는 저희 우리나라의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이 재발한 NK T세포 림프종으로 면역관문 억제제를 투여받았던 14명의 환자들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14명 중에 5명에서 6명 정도는 완전 관해 또는 부분 관해가 이루어져서 재발한 치료를 많이 받았던 환자들에서도 이 면역관문 억제제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아직 보험은 되지 않지만 본인 부담으로 해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역형성 큰세포 림프종이고요. 역형성 큰세포 림프종은 알크 단백질을 표면에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이렇게 크게 달라집니다. 알크 양성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T세포와 달리 예후가 굉장히 좋고요. 알크 음성인 경우에는 다른 T세포와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형성 큰세포 림프종은 CD30이라고 하는 표면 항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재발했을 경우에 브렌투크시맙, 에드세트리스라고 하는 표적 항암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항체, 약물 복합체라고 해서 이렇게 항체 부분이 있고요. 항체에 연결 부위가 있어서 항암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CD30이라고 하는 표면 항원을 가진 그런 암세포에 접근을 하게 돼서 CD30에 이 브렌투크시맙이 결합을 하게 되면 세포 안쪽으로 이렇게 딸려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약물과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끊어지면서 이 약물들이 항암제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세포가 분열하는 것을 막고 세포를 사멸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재발한 경우에는 이 브렌투크시맙을 보험 급여를 받아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역형성 큰세포 림프종 이외에도 다른 T세포 림프종에서도 본인 부담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질환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피부 T세포 림프종에 재발했을 경우에 보험 급여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렌투크시맙이 역형성 큰세포 림프종에서 효과적이고 또 여러 가지 T세포 림프종에서도 CD30이라고 하는 표면 항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촤비라는 항암 치료 대신 CHP라고 하는 약물에다가 브렌투크시맙을 병합해서 처음부터 치료하는 임상 연구가 있었고요. 그 결과가 2019년에 나왔는데 그냥 촤 치료를 하는 거에 비해서 이 파란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보다 위에 있죠. 더 생존율이 좋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예후가 좋은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모든 T세포 림프종의 환자들에 있어서 1차 치료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이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들이 보험 급여를 받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은 혈관 면역모구 T세포 림프종이고요. 이 혈관 면역모구 T세포 림프종이 재발했을 때 최근에 그 골수 이형성증에서 사용되고 있는 저메틸화 제제인 아자사이티딘이라고 하는 약물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연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혈관 면역모구 T세포 림프종 AITL에서는 이 아자사이티딘 단독으로 치료했을 때 재발 환자에서 치료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12명 중에 9명에서 그 림프종이 줄어들었고요. 특히 5명 정도에서 40% 정도에서는 완전히 병이 좋아지는 완전 관해를 획득했던 것을 알 수 있어서 국내에서도 보험급여는 되지 않지만 본인 부담으로 재발했을 경우에 혈관 면역 모세포 림프종에서 이 아자사이티딘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피부 T세포 림프종이고요. 피부 T세포 림프종은 원발 피부 T세포 림프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공격형 림프종이고 그리고 마이코시스 펑고이데스 균상 식육종이라고 하는 질환은
비교적 이제 천천히 진행하는 지연형인 림프종으로 균상식육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피부 일부에서부터 병변이 생겨서 진행을 하다가 이후에 전신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병이 더 진행을 하게 되면 혈액으로도 침범하고 림프절 침범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장기들까지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 자체는 굉장히 이제 천천히 진행하는 양상이라서 초기에는 주로 피부과에서 진료를 하게 되고,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거나 국소적인 면역 억제제 연고, 항암 연고를 사용한다거나 광선 치료 등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전신으로 진행하는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항암 치료들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인터페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국내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MTX라고 하는 약제를 경구로 사용하거나 젬시타빈 주사 제제를 사용하거나, 최근에는 재발했을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브렌투크시맙 CD30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표적 항암제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 T세포 림프종도 CD30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림프종 중에 하나이고, 그동안의 임상시험에서 특히 이제 균상식육종,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쇠자리종 같은 질환들에서 이런 브렌투크시맙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줘서, 저희도 작년부터는 재발한 이 피부 림프종 환자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될 경우에 이 브렌투크시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내 혈액학회 림프종 연구회에서 다양한 T세포 림프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면, 재발한 T세포 림프종 환자에서 코판리십이라고 하는 세포 내 인산화 효소 기량제에 더해서 젬시타빈을 복합하는 그런 항암 치료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발한 T세포 림프종 환자에서 구제항암 치료를 하고 관해가 획득이 되면은 웨날리도마이드라고 하는 면역 조절제를 사용해서 재발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지 보는 그런 유지요법에 대한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 점에티라제제 중에 하나인 데스타빈과 제목스라고 하는 항암 치료를 이용한 연구들이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드문 림프종들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간 비장 T세포 림프종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보통 젊은 남성에서 많이 생기고, 간 비장, 그리고 골수를 침범하면서 발열과 체중 감소, 발한과 같은 여러 가지 비증상들을 많이 보이는 아주 공격적인 그런 림프종이고요. 초기 치료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촤을 할 수도 있지만 하이퍼시바드나 아이스와 같은 좀 더 강력한 항암 치료가 요구되고, 관해가 이루어지면 자가이식이나 동종이식까지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재발한 경우에는 비장절제술을 고려하기도 하고, 알렘투주맙이나 클라드리빈, 프랄라트로세트와 같은 다른 항암제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 재발했을 경우에는 질병 진행도 빠르고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피하 지방 측염양 T세포 림프종이고요. 이것은 피하 지방층에 염증이 생기는 것과 같은 그런 T세포 림프종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피부 밑에 염증이 생기는 병변들이 팔다리나 몸통을 비롯해서 전신에 생길 수가 있고요. 처음엔 염증처럼 이렇게 생겼다가 발적이 있다가 병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지방층이 꺼지면서 이렇게 피부가 가라앉는 병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환자들에 있어서는 발열이나 비장비대, 혈구 감소증이 있는 혈구 탐식 증후군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좋지 않은 예후를 보일 수가 있고요. 혈구 탐식 증후군이 없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스테로이드라든가 면역 억제제 치료에 잘 반응을 하는 편이고요. 이런 경우에 이 이후에 재발을 하거나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에도 반응이 좋아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5년 생존율이, 데이터가 뭐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5년 생존율이 한 70~80% 정도로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약제들이 사용될 수가 있고요. 뭐 프랄라트렉세이트, 알렘투주맙, 그리고 이제 다발골수 중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볼테조맵이나 레날리도마이드, 그리고 NKT 림프종이나 호지킨에서 사용되고 있는 면역관문 억제제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점에티라제제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량제, 여러 가지 세포 내 신호 기량제인 PI3 카이네즈, 인산화 효소 억제제라든가 또 히스톤 디아스틸라 효소 저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도하는 임상시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T세포 림프종은 전체 림프종의 한 15%에서 20% 정도, 비호지킨 림프종의 그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빈도는 적은데 아형도 굉장히 다양하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적 항암제가 없기 때문에 B세포 림프종에 비해서 비교적 안 좋은 예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로는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는 차압요법, 여기에 이제 에토포사이드를 더할지 말지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관해가 이루어지고 환자분이 비교적 젊고 항암 치료를 잘 견딜 수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 항암 치료를 하고 이후에 자가 조혈모드 이식을 고려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재발했던 환자들에서는 최근 CD30 양성인 질환에서는 브랜투시맙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시도가 되고 있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임상 시험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먼저 들어왔던 질문부터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지금 보시는 환자 질문은 70세 여성분이고 소포성 림프종이고 백내장을 빨리 해야 된다. 백내장은 사실은 그렇게 급한 수술은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유지요법 중에 수술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치료를 늦추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감염이 그렇게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유지요법 중에는 그래도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조금 늦추실 수 있으면 유지요법 끝나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볼까요? 거대 비세포 림프종인데 체력 저하로 항암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 이 소주 마실 때 말이에요. 자주 마시면 많이 취하죠. 이렇게 뜨문뜨문 마시면 좀 덜 취하고 마찬가지로 이 항암제가 스케줄 지켜서 하는 게 사실은 훨씬 치료 효과가 조금 높은데 이게 이제 우리 마음대로 그것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간혹은 늦출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추는 거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대개 1, 2주 정도는 체력 상황이나 환자분 상태 봐서 조금 늦출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드시고 체력 회복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피하 주사 맞고 온찜질 하셔도 괜찮습니다. 찜질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피하 주사로 유지요법 할 때 주사 맞으시는 경우에 볼륨이 꽤 돼서 뭐 주사 맞은 자리가 아프고 이러신 경우가 있거든요. 온찜질 하셔도 되고 약효에 영향이 없습니다. 아프시면 하셔도 됩니다. 다음 볼까요? 생활에 대한 내용은 아까 얘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항암 치료를 끝나고 퇴원해서 생활로 돌아가시면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가시는 게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시기 전에 골고루 식사하시고 적절한 운동하시고 시기도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꼭 피해야 되거나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볼까요? 콜레스테롤 높으면 약 드셔야죠. 특히 항암제 맞고 나면 이게 이제 우리가 10년, 20년 뭐 이렇게 20년, 30년 후가 되면 이 항암제로 인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잘 관리하시는 게 좋고 사우나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높으시면 특히 여러분 항암 치료 중에 빨간 약이 있을 거예요. 체리 주스 색깔 나는 거. 그게 이제 독소루비신이라는 약인데 이 약이 심장에 안 좋기 때문에 그게 맞고 나서 금방은 문제가 안 생기지만 나중에 20년 후, 30년 후에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거는 잘 조절을 해서 이 치료 후에 장기적인 부작용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볼까요? 버킬림프종은 버킬림프종. 지금 그 치료 맞고 버킬림프종은 이게 도 아니면 모 같은 병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낫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갈라지는데 다행히도 이제 버킬림프종은 초반에 치료가 잘 되고 좀 치료가 강도가 세고 하지만은 치료가 끝나고 나면 오랫동안 잘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기 얘기하시는 아토피 비염, 뭐 아토피 비염 이거 여드름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니까 림프종하고 관련 짓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내시경 어떻게 해야 되냐? 항암제는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암제를 맞고 나서 이제 그 병의 완치가 된 후에 20년, 15년 이렇게 지난 후에는 다른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암제 맞지 않으신 분보다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는 하시는 게 좋고 아울러 요즘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권유하는 대장암 검사라든지 이런 또 위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권고대로 잘 따라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여기서 다음은 제가, 네. 네, 윤덕현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틀림프종 진단을 받으셨고, 펫에서 다른 문제가 없으셨다고. 말틀림프종은 사실 뭐 펫 검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앞으로 이제 병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이제 말틀림프종 위에 진단이 되신 분이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균이 잘 되면 병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좀 천천히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위에 생기는 말틀림프종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염려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 하자는 대로 잘 따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김원석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시면 괜찮습니다. 너무 이렇게 몸에 좋은 걸 찾아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2017년도에 진단 받으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이제 재발해서 항암제 하시고 이제 올해 초에 조혈모세포,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아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아마 이제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뇨, 혈압, 또 뭐 진통제, 두통, 부종. 올해 초에 지금 조혈모세포 이식 받으셨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사실 12월인데 아직도 지속되는 상태면은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조혈모랑 연관이 안 될 가능성이 사실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같이 동반되어서 지금 당뇨, 혈압 이런 게 많으시기 때문에 또 아마 신기능이 어떠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담당 교수님께서 아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잘 치료해 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버킨 림프종으로 이제 관해가 되셨고, 네, 버킨 림프종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1차로 하지 않습니다. 관해가 됐고, 뭐 다른 수치는 괜찮은데 호중구 수치가 조금 낮으신 편인 것 같아요. 7월 달까지 치료 받으셨으면 이게 940이 이게 언제였는지가 중요한데요. 이제 치료 마치고 지금 이제 5개월째면 사실 뭐 지금 정도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볼까요? 네. 글쎄요, 지금 이제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수치가 조금 낮은 거는 글쎄요, 뭐 최근에 뭐 감기약을 드셨다든지 이 수치가 하루에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반복해서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낮으면은 아마 담당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물론 골수 검사 같은 걸 좀 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이건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글쎄요, 뭐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계속 불편하시면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미만성 거대 림프종으로 1년 치료한 지 되셨고, 이제 발병 원인은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의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발병 원인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암은 이제 일부 아까 이제 강의 들으신 것처럼 뭐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도 있고, 뭐 면역 결핍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
뭐 방사선, 뭐 화학물질,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세포가 복제하는 과정 중에 예상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세포가 어떤 기능을 다하면 또 세포가 또 사멸하고 또 새로운 세포가 자라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이상이 생기면 암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5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근데 그러나 이제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의 경우에 우리가 완치를 목표로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5년을 보는데 대부분의 재발은 실제로는 2년 이내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잘 지내셨으면 너무 마음 안 졸이고 지내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제 주치 선생님한테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받으실 필요는 있고요. 적어도 5년까지는. 음식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2015년에 조혈모를 하셨고, 지금 2020년 말이니까, 그렇죠. 이제 5년이 지났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완치의 상황이고요.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한 다음에,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의 전처 치료, 아까 강의 드린 것처럼 이제 고용량 항암제 치료를 하기 때문에, 2차 암의 발생이 사실은 조금, 저희가 관심을 둘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그래서 근데 지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건강검진을 잘 받아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제 좀 불안하신 거죠.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일단 지금 그 정도 시점이시면 림프종의 재발을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강의 들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차 암, 여러 가지 이제 뭐 고형암도 있을 수 있지만 2차 백혈병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1, 2년에 한 번 정도는 좀 혈액 검사 같은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요. 5년 전에 이제 아마도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또는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이라고 부르는 병으로 아마 치료받으셨던 것 같고요. 적혈구 수치가 120인데 높게 나왔다.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백혈구 수치가 아니라 당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지금 5년 지났는데 지금 백혈구 수치 120이면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봐야죠. 이건 낮게 나온 거니까. 다음이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근데 살이 빠지고 기력이 없다. 재검사를 받아야. 근데 이제 글쎄요, 이제 당이 조금 높았으면 뭐 당 같은 것들 때문에 사실 이럴 수 있겠죠. 근데 한번 이전에 진료하셨던 교수님을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여기서부터는 유쾌한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급성 림프모그 T세포 급성 림프모그 림프종이고요. 6차 항암치를 진행했고 관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고요. 급성 림프모그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거의 이제 백혈병에 준해서 굉장히 공격형 림프종이고 미성숙한 세포들에서 생기는 림프종이기 때문에 백혈병에 준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만약에 6차까지도 항암 치료를 했는데 관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항암제는 당연히 바꿔서 다시 항암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기존에 하이퍼시바드 이런 항암제를 썼다고 한다면 그 백혈병에서 사용하고 있는 또 소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L-아스파라기네이즈 들어있는 이런 항암제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듣지 않는다면 백혈병에 사용하는 좀 더 강도가 높은 그런 항암 치료들을 해서 최대한 일단 관해 상태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식을 진행을 해야지 효과적이고요. 관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들이 그대로 몸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식할 때 합병증도 더 높고 이식 이후에 재발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할 수 있는 항암 치료가 있다면, 효과적인 항암 치료가 남아있다면 최대한 관해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식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일부 환자들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제 다른 효과적인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항암제를 가지고 최대한 병을 줄여놓고 병이 남아있지만 이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식 이후에
다시 관해 상태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몇 년째 잘 유지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어서 너무 이제 낙심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인 원칙은 관해를 만들고 나서 이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 비강내 NKT 세포 림프종일 것 같고요. 현재 혈액 수치가 그렇게 이제 나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이요. 예, 앱스테인 바바이러스, EB 바이러스가 이제 암의 재발과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치료 이후에 관해가 되고 나서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보거나 추적 관찰을 할 때 기본적인 혈액 검사, 주기적으로 또 CT를 촬영하기도 하지만 앱스테인 바바이러스 DNA를 혈액에서 체크를 해서 이게 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앱스테인 바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재발할 확률이 이제 올라가기는 하는데 앱스테인 바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사실 항바이러스제가 없고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항바이러스제에 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하지는 않고요. 또 최근에 이제 재발했을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에 더해서 다른 세포 기량제, 세포 내 신호 기량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임상시험들이 있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방법은 따로 없고 주기적으로 외래 진료 보면서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되는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말초 T세포 림프종 상세 불명형이고 항암 치료하시고 이제 2년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재발을 먼저 걱정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말초 T세포 림프종 상세 불명형인 경우에는 재발했을 때 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스플라틴을 포함한 뭐 아이스덱사, 디헵, 이샵 이런 항암제들이나 아니면 젬스타빈 포함한 GDP, 제목스 이런 항암제들을 통해서 다시 관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6차 치료를 하고 나서 자가 이식을 안 했다고 하면은 또 2년이 지나서 뒤늦게 재발을 했다고 하면은 구제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자가 이식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앞에 이제 자가 이식을 했던 경우에는 자가 이식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방법으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어떤 상태인지, 앞선 치료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재발 시점이 첫 번째 치료가 끝나고 언제쯤인지에 따라서 이런 뒤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균상식육종 같은 경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엔 피부 일부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점차 진행을 할수록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전신으로 퍼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렇게 된 이후에는 림프절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피부에 이렇게 종괴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혈액으로 침범해서 혈액에서 림프종 세포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장기로 침범하는 경우는 굉장히 병이 많이 진행가 이제 그 후반부에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CT 검사나 특히 이제 MRI 검사 같은 것들을 자주 할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는 피부에 집중해서 치료를 하다가 뭔가 종괴가 잡히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혈액 검사도 좀 더 정밀하게 보고 다른 장기에 침범하는 증상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런 CT 검사들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피하 지방 측염량 T세포 림프종으로 진단을 받으셨고 현재 뭐 특별히 결과에서 이상이 없고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게 피하 지방 측염량 T세포 림프종이 T세포 림프종 중에서도 1%가 채 안 돼서 굉장히 드문 림프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림프종과는 달리 치료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얼만큼 재발을 하고 장기 생존율이 어떤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래도 한 100명 가까이 모여왔던 그런 결과들을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혈구 탐식증은 없는 경우에는 한 5년 생존율이 80% 정도로 비교적 괜찮다고 얘기를 해서 주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림프종도 어떤 뭐 특별한 재발을 일으키는 병을 일으키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그냥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런 이런 제거 시술이나 스테로이드제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말티림프종 환자분이고 치료를 하시고 커피 마시거나 과식하게 되면 위 상태가 당연히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림프종
더불어서 뭐 궤양이 있거나 미란이 있거나 위염 같은 게 동반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에 안 좋은 뭐 커피, 초콜릿, 술, 과식 이런 것들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 식사 후에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도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산분비 억제제와 같은 약물들을 사용해서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자, 그 다음에는 아마 지금 채팅으로 들어온 질문이 좀 몇 가지 있는데 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티에 대한 질문이 좀 있네요. 카티는 사실 이게 이제 그 우리 T세포에 우리 그 이 유전자 조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그런 건데 이게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약 그 미국으로 말하면 한 5억 정도의 비용이 들고 그래서 지금 공격형 림프종에서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소포성 림프종이나 이런 그 지금 저등도 림프종에서는 이게 다른 치료법들을 우선하고 있지만 점점 그쪽으로도 영역은 넓어가고 있었는데 아직은 비용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서 그 많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PMBCL에 대해서 질문이 왔는데 이거는 윤덕현 선생님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PMBCL의 그 생존율이요. PMBCL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1차 종격동 거대 세포 림프종이죠. 네. 그래서 종격동 흉선에서 유래되는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점, 근데 이게 좀 이제 젊은 여성 환자분들이 조금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항암제에 대한 반응은 일반적으로 뭐 다른 림프종과 비교해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5년 생존율,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완치율, 보통 한 80% 정도 이야기하는 병이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 완치율 60에서 70% 정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잘 치료되는 병입니다. 치료 방법은 이제 항암제만 하는 방법도 있고 항암제 끝나고 방사선 치료를 좀 보조적으로 받는 방법도 있고요. 일단 관에 잘 들어가셨으면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선생님 하자는 대로 잘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 ABC 타입이라고도 돼 있고 non-GCB 이건 같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ABC 타입이나 non-GCB 타입이 조금 예후가 안 좋지만 완치는 될 수 있는 경우고 만약에 병이 남아있다 그러면 대개는 2차 요법을 시행하고 아까 얘기 들으신 대로 부재항암요법 후에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자가 조혈무세포 이식을 고려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 GCB, non-GCB 타입이나 아니면 ABC 타입이 예후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지 완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놀라실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말초 T세포 항암 중인데 그 피부 변색 되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약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피부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약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항암 치료 끝나고 나면 대개는 시간이 나면 돌아오는데 이 너무 피부를 침범해서 그 특히 이제 균상 식욕종이나 이런 경우는 너무 오래되면 그 피부 변색에 상당히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cm 종양이 있다가 1.8cm, 1.3cm 이거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 유쾌한 선생님 좀 얘기해 주실까요? 질문 9번. 사실은 이제 제 환자분들도 이제 항암 치료 이후에 이렇게 뭔가 흔적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꽤 많아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림프절이 정상적으로도 한 1cm 정도 크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림프종이 침범했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정상보다 약간 큰 크기로 있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2개월 후에 이제 8차 치료 이후에 더 줄어들어 상태라면은 좀 더 짧게 추적 관찰을 하면서 CT도 자주 찍어보고 그렇게 해서 혹시 다시 재발하지 않는지 그냥 단순히 흔적으로 남아있는 건 아닌지 좀 구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에 너무 사실은 컸던 병변이라서 치료 이후에 어느 정도 줄어들고 병이 완치가 됐어도
완전 관해가 됐어도 림프절 크기가 좀 커진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웬일인지 버킷 림프종에 대한 질의가 많네요. 버킷 림프종은 윤 선생님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버킷 림프종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연형, 공격형으로 나눌 때 이제 공격형에 포함되고 공격형 중에서도 아주 공격적인 이제 성향의 어떤 림프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라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응급실로 오시기도 하죠. 그리고 그래서 치료를 굉장히 서둘러서 해야 되는 병인데, 근데 이제 이런 병은 역설적으로 항암제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새로 나오는 신약 치료제들은 좀 작용 기전이 다른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고전적으로 이야기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는 결국은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주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암제를 쓰면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게 이제 암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킷 림프종은 처음에 굉장히 병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치료의 시기를 처음에 놓치게 되면은 굉장히 고생을 할 수 있고 정말 안타깝지만 잘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이제 왕왕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치료할 때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류의 병이지만 항암제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초기에 항암제 치료를 잘 받으시고 또 초기 합병증을 잘 이겨내시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많은 경우 이제 완치가 되는 그런 종류의 림프종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 T세포 림프종이 재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육혜연 선생님 좀 답변해 주시죠. 네, 그 T세포 림프종 지금 2년 정도 지났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이제 설명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전통적인 구제항암 치료,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복합한 구제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처음에 자가이식을 받지 않았던 환자 같으면은 고용량 항암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자가이식을 보통 고려를 하게 되고 자가이식을 받았던 환자분들이 비교적 조기에 재발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관해가 이루어지면은 아무래도 자가이식보다는 동종조혈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T세포 림프종도 그 I형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I형별로 효과적인 약들을 아까 간단히 소개는 시켜드렸는데 I형별로도 이제 또 보험급여 의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재발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한다거나 보험이 되지 않지만 효과적일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약하고 영양제는요. 한약은 사실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크게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있지 않아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몰라서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약재가 각각 한약마다 다르고 그게 체계적으로 연구가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고 있고요. 영양제는 드셔도 됩니다. 영양제는 뭐 특별히 드셔도 되는데 영양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일반인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려움증. 요거는 T세포로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이건 육현아 선생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게 T세포가 뭐 피부 침범이 있어서 가려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T세포 림프종으로 인해서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질환들일 수도 있고 약물에 의한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뭐 치료하는 과정 중에 아니면 치료 이후에 항히스타민제나 연고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사실은 피부과 진료를 받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수면제는 사실은 병하고는 상관없이 복용을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수면제들이 사실은 뭐 육체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의존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것도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질문은 여포성 림프종 그레이드 3B. 그죠? 요거는 우리 윤 선생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림프종이 복잡하죠. 뭐 지금 우리 호지킨, 비호지킨, 또 T세포, B세포, 또 지연형, 공격형 이야기했는데 또
이제 지연형 림프종인 소포림프종은 또 등급이 있어요. 그 안에도 1등급, 2등급, 3등급. 또 3등급은 A등급이 있고 B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등급, 2등급, 3A등급까지는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소포림프종, 지연형 림프종입니다. 그러나 이제 3B등급의 경우에는 어떤 이 병의 특성이 이제 공격형 림프종인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 2, 3A 등급의 소포 림프종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살살 항암제 치료를 해도 잘 긁고 병이 좋은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3B 등급은 상당히 좀 성질이 급한 종류의 그런 병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공격형 림프종과 유사하게 치료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표준 지침에서도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과 동일하게 R-CHOP 항암제 치료를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절한 치료를 권고받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병이 정말 예후가 뭐 1등급, 2등급, 3A 등급보다 나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흔치 않기 때문에 아주 연구 결과가 많지는 않은데 3A 등급하고 치료의 경과는 비슷하다는 경과 그런 데이터가 많아서 일단 조금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R-CHOP 항암제 치료를 일단 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년에는 마스크 벗고 여러분들하고 현장에서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